반갑습니다. 조기호입니다. 오늘 논평은 이재명은 거짓말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논평의 제목입니다. 이재명은 거짓말 천재인가 귀재인가? 하지만 그 거짓말이 결국 이재명의 족쇄가 되고 있구나. 이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면은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뒤집어 씌워버리거나 다른 사람 있는데 뒤집어 씌우거나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로 사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동안 이재명은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그런 말들은, 그의 활동들은 기사로, 신문 기사로, 방송 기사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자기인데 불리한 것은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정말로 이재명은 저질 내지 악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이 저 정도로 잘생기고 인품도 괜찮아 보이는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말 바꾸고 거짓말이라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왜 그럴까? 좀 더 정직한 정치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연중에 또 안동 사람이, 저는 영주 사람이고, 정말 저는 그런 갈등을 많이 하고 그런 번뇌를 많이 했어요. 정말 이재명의 멘탈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가 정말로 바른 정치인이 됐다 그러면은 안동 사람, 영주 사람, 봉화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정치인은 정말로 처음 보는 그런 겁니다. 제가 나이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 70이 넘었어도 이 정도의 정치인은 정말로 저는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야당의 대표가 됐고 그 앞에서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또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개가천성 돼가지고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 지금 하고 있을까? 그전에는 시장이 됐었고 도지사까지는 해먹었어요.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대립하는 것은, 그런 데는 반드시 이런 이유가 이런 데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도 그 우리 선배들이 정치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했어요. 그래도 그때도 살벌하다 그랬지만은 그때는 당 대표, 여당 대표든지 야당 대표든지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구에는 거의 상대당에서는 약한 사람을 내거나 아니면은 공천을 안 하는 그런 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볼 거 없어. 그냥 막 붙어버리고 백발이 막 그냥 갖다 끌어박아버리고 뭘 소송해버리고 하는 거야. 예,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서로 되려고 그러면서 이낙연이가 까짓했는 대장동이 지금 이재명을 이렇게 지금 코너로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래 됐더라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진짜로 욕 터부를 할텐데, 이거는 저끼리 싸우다가 저끼리 뱉어나는 말로 저끼리 죄를 지금 드러내놓고 있으니까 할 말 없는 거지. 옹골찌지. 민주당 이때는 박살 나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극한의 대립으로 하는 이유는 정말로 내가 보자, 내가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부이지만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우리 정치판이 그야말로 개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개판. 나도 지금 이 콜이라는 그런 반려견을 같이 우리 집에 생활하고 있지만은 개 안 그렇습니다. 개가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몰라요. 개를 키워본 사람이 알지.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알 거야. 개가 얼마나 소중하는가. 프랑스의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바깥에서 대인관계를 이래 하다가 참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기 집에 강아지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만도 못한 놈들이다. 우리 집에 강아지만도 못한 놈들이다.
지금의 정치인들 지금 300여 명의 국회의원 전부 다 손을 얹고 내가 이 나라 정치를 진짜 바로 하고 있는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는가, 이 개판을 지키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반성하라 말이야. 이게 정치야? 최근에 논란이 됐던 여러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이재명의 거짓말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수원지검에 출석해가지고 이 쌍방울 대납 관련해가지고 추궁을 받았어요. 검사가 추궁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그런데 쌍방울 관련해서는 본인이 몰랐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이 부지사인데 부지사가 자신 몰래 이 사업을 추진했지 자신은 모른다는 주장이야. 이것도 말간 거짓말 아니야. 응?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지금 들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결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다가 이화영이 결재를 올리니까 그냥 결재만 했다는 거야. 결재만 했으면 알았는 거지. 에? 이 말을 이렇게 야식구리하게 하는 거야. 결재만 클릭했지 나는 그 일 모른다. 말이 되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 말입니다. 본인이 그 100억이나 되는 돈을 북한에 줬다 하는데 거기에 과거에 돈을 어떻게 버렸고 조폭 출신, 깡패 출신 이런 과거가 이렇게 흉흉한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있는데 걸려들 그런 허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좋을 때는 같이 으쌰으쌰 해놓고는 지금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은 이화영이 북한에 방문하고 그리고 합의를 했고 그럴 때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화영에 대해서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이재명이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하면서 수고했다. 이화영이 수고했다. 그런 말을 꼭 남겼어요. 또 협력사업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응원의 글을 올렸고 자기가 아니까 응원의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는 지사고 이화영은 부지사니까 맨 다 자기 일이니까 좋았지.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 10월 달에 이화영이 방북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재명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글을 올리는 거예요. 우선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재명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8년 10월 2일 날 이화영이 북한 갈 적에 남북 사업에 급물선을 탄다고 하니까 그 위에 이재명이 트위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남북 교류 사업부터 시작하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과 관련해 가지고 18년 10월 7일 날 이화영이 북한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6개 분야에 합의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옥류관을 경기도에 유치한다는 그리고 경기도 국제학술 행사에 북측 대표가 참석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날 바로 이렇게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경기도는 남북이 서로 이익이 되는 현안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적으면서 그러나 이 기사 밑에 클릭하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본인이 몰랐다는 건 정말 이거는 자기가 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기 트위터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래 올리면서 그래 해놓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또 뭡니까? 이재명이 이화영이가 북한에 갔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적습니다. 2018년 10월 20일부터 23일 이화영이 방북한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방북하고 난 뒤 한국에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2018년 11월 달에 열리는 아태평화 번영학술대회에서 북측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을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이 북한에 올라간다는 것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 기사를 또 이재명은 공유하면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화영님 수고했다고 이렇게 또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북한 간다는 거를 이화영이 합의하고 왔다 하니까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나가기를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용어 기사를 또 이런 기사를 또 첨부를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재명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화영이 관련해서 일을 하고 나면은 본인이 수고했다 꼭 이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남북평화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본인이 말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분리할 만하니까 나는 몰랐다. 그거는 이화영이 혼자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18년 11월 달에 그 당시에 이화영이 방송사하고 인터뷰했는 게 있어요. 인터뷰했는데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종엽 북한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어떠냐 좋지 않느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방송사 인터뷰에 자막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막이 이화영이 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이재명 자기가 모르는 방법을 이화영이가 혼자서 몰래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 시점에 300만 달러 해가지고 그래서 송금했고 이렇게 알려지는 그 300만 달러예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2019년도 1월 달에 중국 서양인 캠핑스 호텔에서 이화영 김성태하고 북한의 송명철 아태 위원장하고 같이 남북경제협력식을 가졌어요. 남북경제협력식을 가졌는데 거기 사진도 공개가 됐고 거기 동영상 일부가 공개돼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남북경제협력식을 하고 난 뒤에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여기서 폭탄주를 만들어 가지고 형 동생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북한의 송영철 부위원장 보고 명철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교류가 잦았으면은 이렇게 명철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화영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이화영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걸 하는 거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3번 외치고 난 뒤에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김성태가 하는 거야.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 돼. 누구냐? 이재명이야.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 하는 거야. 진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놨으면은 가관이겠어요. 이게 그때의 북한의 중국에 있는 호텔에서 남북경제협력식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마치고 난 뒤에 식당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가지고 먹어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동영상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빼박의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김성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이화영이 거기 간 적 없다! 딱 적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사진하고 동영상하고가 지금 자료로 니도 나도 구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안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는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간 적이 또 있다고 하니까 이게 웃기는 거지. 그 다음에 우연하게 또 말을 변명을 하는 게 우연하게 동선이 겹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경기도의 신모 국장이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모 국장이 우연하게 동선이 겹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동선이 겹쳤다 이게 말이 되냐 참. 그러면서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다 거짓말로 들통나고 이게 지금 이재명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둘씩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화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폭탄주를 마시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송명철 북한 사람인데 안부수 알지요? 그 다음에 김성태, 송명철, 이화영이 같이 이렇게 앉아있고 술을 마시고 이랬던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를 김성태가 한 거예요. 대통령 한번. 정말 대한민국 놀래겠다. 대통령 안 되겠다 해야지. 됐더라면은 이 깡패, 깡패들이 지금 마구 막 휘저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 모든 워딩의 초점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거야. 대통령. 북한에 뭐 이짜저짜 하는 것도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하나의 업적을 남기자는 거야.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방북하고 또 돈도 집어주고 이런 건데, 이거를 이재명이 모른다. 자기를 위해서 했는 건데 이화영이 잘했다고 또박또박 가서 보고했을 텐데 못 들었다고. 그리고 이화영이 혼자서 결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재명은 이화영이 결제를 올렸긴 올렸는데 나는 내용은 보지도 안 하고 그냥 결제했다. 내용 보지 않고 그냥 클릭만 했다. 클릭이 결제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김만배하고 신앙님의 가짜뉴스, 이게 2014년도에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태로 있었던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은 6.4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면서 YTN에서 이재명의 경쟁 후보자인 새누리당 후보 동생이 이재명의 형수 욕설 파일 그걸 유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발이 됐다면서 YTN 뉴스로 보도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유포돼 가지고 검찰이 기소 의견 송치했다는 게 그게 가짜였다는 거였어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보도한 기자가 김만배 후배인 그 배모 씨인데, 이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로 1,000만원이었다가 100억 그 정도의 그 배당을 받은, 그래서 엄청난 갑부가 돼가지고 스타벅스 건물도 사고 뭐 이래 했다는 그 기자가 YTN 후배 기자에게 100만원 줬다는 거예요. 100만원 논의 돈을 주고 기사를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네, 그게 아니고 이건 빌린 거다. 빌린 건지 준 건지 지금 와니까 이게 뭐 오락가락 하는 거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발이 되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배모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변호사 비용도 대줬다 하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어요. 그때 이 보도가 나가자 이재명은 이번에 도덕성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6.4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6월 3일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김만배와 김학림이 인터뷰도 대선 D-Day D-3일 D-3일에 터졌는 게고, 거기도 이재명 말하자면은 신앙님 측에서 김만배가 책 3권을 사주고 1억 6,500만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6.4 지방선거 이때도 김만배 후배 그 기자에게 2014년에 100만원을 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 그 부정의 패턴이, 비리의 패턴이 비슷한 거래요. 그동안 얼마나 이런 짓을 많이 했을까? 들키는 게 2개지 얼마나 많이 했을까 하는 거야. 선거 때마다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들이 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후한무치한 행동은 2002년도에 변호사를 하면서 정계 전취를 노리고 있을 때인데, 이때 본인이 하게 되면은 민주당 내 공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현재 시장이 김병양 성남시장이었어요. 김병양 성남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분당 파쿠비 비리와 관련돼 있다. 이거를 지금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KBS PD가 여기를 취재하는 과정을 검사 사칭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재명은 검사 사칭할 검사 이름을 알려줬고, PD에게 특정 지역에 사투리를 쓰는 검사라고 해주면서 김병양에게 전화를 걸게 했고, 옆에서 김병양 시장에게 검사가 질문하는 것처럼 하고 질문 내용도 알려줬다고 합니다. 질문 내용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KBS PD에게 그때 자기와 경쟁할 관계에 있는 성남시장, 현직 성남시장에게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사가 하는 것처럼
처럼이 이게 검사사칭이에요. 이렇게 캐물으니까 그걸 녹음해 가지고 나중에 터뜨리니까 이게 검사가 한 이야기니까 실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터뜨리고 녹음을 했던 거예요. 녹음을 땄어. 그래서 녹음을 하고 난 뒤에 PD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녹음 그대로 쓸 수 없다. 이건 그대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재명은 제3자가 방송사에 제보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마치 제보자인 양 연출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녹음 테이프를 전달했다. 건넸다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촬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이 제3자 제보자인 것처럼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방송이 나오고 난 뒤에 김병양 시장이 이재명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무고로 맞고소를 해버렸어요. 이재명이 멘탈이 강합니다. 무고로 피해자를 무고를 피해자 만들려고 이게 이재명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정말 기발한 사람입니다. 충격적인 발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책임 전가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대선 패배 후에 본인이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고 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대선 패배 수습의 책임자가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재명판이야. 거기 국회의원 배지가 160몇 개 있어도 이재명판이야. 본인이 그렇게 해서 지금 당권을 꽉 장악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본인의 다가오는 사법 처리를 위한 그 방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이 있어가지고 기자들이 이 돈 봉투에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동문서답 뭘 묻는가 하면은 국민의힘의 공천 헌금 수사는 어떻게 되도록 합니까? 돈 봉투 묻는데 국민의힘 공천 헌금 물어요. 대로 물어. 그러니까 기자들도 참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 봉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돈 봉투에 대해서 물으니까 뜬금없이 국민의힘의 공천 헌금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기자가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냐, 이재명이 대정동 백현동 등에서 이런 거 물으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답하는 것은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하느냐, 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참, 기자들이 참 힘 빠지는 일. 이거를 보면은 이재명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저질이고 정말 악질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재명이 받고 있는 의혹들은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 다 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이재명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본인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가지고도 이 김만배가 들어가서 건순이를 만나고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찹니다. 이 건순일 이거 뒤집었는가 안 뒤집었는가는 이제 수사하게 될 거예요. 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뒤집어졌는가 안 뒤집어졌는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정말 이재명 한 사람뿐인 아주 독보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독보적인 존재. 지금 법정에서 이완영이가 진술을 번복하니까 그걸 자기가 자기 부인을 내세워 가지고 또 민변 변호사를 내세워 가지고 그걸 공공연하게 법정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 뒤집으려고 했는데 지금 잘못 뒤집어 가지고 새로 또 뒤집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에이? 지금 이하영이 욕 잘못했다가 이조댕이 그거 있어요. 이화영이 지금 날 위해서 지가 뒤집어 쓰고 있려고 그러는데 이화영을 욕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조댕이 그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또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뒤집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박천대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의 측근들을 총동원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지고 있고, 그뿐 아니라 김문기 같은 이 대정동 핵심 세력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딱 잡아 떼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배우 김무선도 1년 15개월 동안 김보선 씨 본인이 재명과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불륜관계를 유지했었다고 폭로를 하니까, 폭로를 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까지 다 언급했는데, 그렇게나 막이나 이재명은
난 모르는 거예요. 딱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재명의 형수 욕설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거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할 때 물으니까 태연하게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미안해하지도 아니하고 창피하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아무 얼굴에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사람이 맞나 인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본인이 단식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단식 중인데 야당 대표를 검찰이 소환한다. 이거는 정말로 역사상 그렇게 드문 일이에요. 야당에서는 그러는데 이게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하고 소환하니까 바로 단식에 자기가 들어가 버린 거지. 의도적으로 이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식한다는 것도 무슨 가짜로 하는 단식도 있는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 동영상 봤을 거예요. 얼굴을 탁 돌려가지고 입에다 탁 들어였고 이게 오늘 한 14일째 오늘 하지 싶어요. 14일째 단속하는 사람이 멀쩡하답니다. 아마 5일 7일 정도 넘어가면은 거의 정신이 몽롱하답니다. 몽롱 그런데 14일 나고도 아직도 지금 멀쩡해. 지금 뭐 자리 누워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14일에 아직도 지정신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단식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12일날 조사를 받고 13일날 단식, 13일째 단식인데 말짱하게 걸어서 말하고 대꾸하고 질문하고 검사 훈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이재명 대표의 그런 건강 상태 같으면은 당뇨가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혈당 속구까지도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커버해 나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바닷물 오염된다고 그 난리 법석을 띠끼면서 단식하기 전날 전라도 목포에 행사 가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련해가지고 핵 폐수이다, 바닷물 다 조져놨다 이래놓고 온갖 선동 다 해놓고는 그 행사 마치고 목포의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회와 관련되는 그런 생선과 관련되는 음식을 핵심 또 관계되는 핵심 민주당 요원 10여 명이 그 회를 먹고 회 식당에 방명록에다가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적고 갔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몇 분 전에 바닷물 다 베린다고 그날리지기나 놓고 온 전국의 어민들 이렇게 수심에 쌓이게 해놓고 자기가 또 멀쩡하게 해먹고 잘 먹었다고 사인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성장해온 그런 배경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본인이 가난하게 자라고 힘들게 자라가지고 어린 시절이 소년공장에 다니는 소년공이었고 불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렵게 살아오면서 다양하게 살아남은 그런 생존 기술들이 지금 이 당대표 하면서 다 잘 써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범죄적 기법을 동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재명 한 사람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온 나라를 어집해 만들고 대한민국의 법치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듯한 이런 양상 속에서 정말 정치인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참 저주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법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대한민국 법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되면은 감옥문 다 열어놓고 죄수들 다 석방해 줘야 돼요. 다 석방해 줘야 된다고. 법무부 장관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 방탄 그것도 만약에 방탄하게 되면 국회를 이걸 만약에 국회에서 방탄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 문을 우리가 가서 닫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이런 자가 대한민국을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자기 입으로 씹어린 체포 동의안 그거 포기하겠다, 체포권 포기하겠다 해놓고 또 이런 난장판을 피운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잘 들으시오. 검찰은 반드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구속으로 완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나서서 이런저런 빌미를 해가지고 이재명을 실질심사에서 기각한다 그러면은 그 김명수의 사법부도 영원한 대장 속에서 김명수도 앞으로 사법의 단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전쟁보다도 더 전쟁 같은 이러한 모순적인 범죄, 이러한 불법이 합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이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대법원에서 지금 대법원장이 새로 들어오는 게 24일 퇴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고 이제 새로운 대법원장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정말로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말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분명한 그런 법치국가로 엄정한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단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